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는 김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25학년도 수능 이제 엊그저께 어제 봤던 이제 수능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거고요. 6월이나 9월 또는 뭐 수능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하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해설할 거고요. 일부 쉬운 문제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어려운 문제들은 차분하게 한 번씩 다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일단 뭐 너무 쉬운 1단원 문제고요. 번식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손에게 전달된다. 맞는 말일 거고요. 그렇죠? 적응과 그 생식과 유전. 그다음에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 얻는다. 물질 대사 맞는 말. 그다음에 디귿 적응과 진화. 그렇죠? 모양이 이 먹이를 잡기에 적합한 거니까 전부 다 맞는 말이라서 5번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그 물질 대사 관련된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섭취량, 소비량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운동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체중 빠진 사람이 아마 운동을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운동을 한 사람은 혈중 지질의 농도도 낮아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니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는 운동을 한 사람이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구간 1에서 구간 1은 이제 운동하고 있는 중이죠. 얘네들 B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를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섭취량이 많은 친구들은 체중이 증가한 쪽이 섭취량이 많았을 거라서 A에서가 작다라는 것보다 A에서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율 물어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T2일 때 혈중 지질 농도는 T2일 때 혈중 지질 농도는 B일 때가 A에서가 더 낮다가 아니라 높다이기 때문에 1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신경계의 특징에 관련된 OX 문제고요. 한번 체크해보면 첫 번째 시상하부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상하부 있는 거는 간뇌죠. 간뇌가 시상과 시상하부로 돼 있으니까 간뇌가 이제 얘네들 간뇌가 B가 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뇌줄기를 구성한다는 연수 그다음에 뭐 우리가 뇌교, 연수, 중간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는 연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 연수로 주고 얘네들은 아마도 소뇌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요. 소뇌는 뇌줄기 아니니까 X 표시하면 되는 거겠죠. 마지막 간은 연수에만 해당하는 친구여야 된다라고 보시고 기니디 보겠습니다. 기억은 X니까 틀린 말, 그 다음에 니은, B는 간뇌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심장박동 조절의 부교감 신경에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 부교감이니까 얘네들 어디 있어야 되고 심장박동 조절의 중추에 있어야 되고요. 심장박동, 호흡, 그 다음에 소화의 중추는 연수이니까 연수에 부교감 신경에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는 거 맞는 말이 되니까 얘네들 4번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숲에서 새와 박쥐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A, B,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F를 동일한 구역에 A, B, C로 나누고 A에는 새와 박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고 B에는 새만 차단했고 C는 박쥐만 차단했다. 그러면 얘네들 A는 새하고 박쥐가 둘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새를 차단했으니까 박쥐만 있는 거, C는 새만 있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보니까 곤충 개체수가 얘네들 A, B, C를 조사했을 때 이렇게 새가 있을 때만 더 많아진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니디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조작변이는 곤충의 개체수이다. 조작변이는 뭐야? 얘네들 개체수는 종속변이죠? 종속변이니까 조작변이는 틀렸다. C에서 곤충의 환경저항이 작용했다. 그쵸? 얘네들 새라는 것도 아마 이제 포식과 피식에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결국에는 환경저항이 없는 상황은 이론적 생장곡선에서만 있는 거니까 환경저항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디귿, 개체수 감소에 미친 영향은 새가 박쥐보다 크다. 새가 없을 때랑 박쥐가 없을 때랑 보니까 감소에는 얘네들 새가 있을 때 좀 더 잘 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가 요만큼의 차이가 아마도 박쥐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요만큼의 차이가 새 때문에 요만큼이 아니죠. 요만큼의 차이가 이제 새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새하고 박쥐가 얼마나 있을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새가 조금 더 영향력이 적고 박쥐가 조금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틀렸다라고 보시면은 정답은 니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존재할 때 얘네들이 이제 영향을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혈장 삼투압 문제고요. 물과 소금 중에 하나를 이제 섭취를 했을 때 항인이 호르몬이 ADH가 적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ADH가 적으면 정상인에 비해서 혈장 삼투압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수분 재흡수를 못 하니까 아마도 ADH가 조금 나오는 사람은 혈장 삼투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혈장 삼투압이 조금
삼투압이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ADH가 이제 덜 나오면은 수분 재흡수가 덜 될 거고, 그러면은 혈장 물이 많이 나갈 거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고 오줌 삼투압은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기억 ADH 표적기관 콩팥 맞는 말이고요. 니은 일은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이다. 잘 보시면요, 정상 개체랑 ADH가 안 나오는 애가 섞여 있는데 물을 넣던지 아니면은 소금을 넣던지 간에 일단은 대체로 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ADH가 조금 나오는 사람이 혈장 삼투압이 높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번이 이 환자일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억을 섭취했을 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섭취하면 혈장 삼투압 낮아질 테니까 기억 섭취했을 때는 이게 아마 소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금을 섭취했을 때 ADH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더 올라가는 것을 억제시켜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지만 얘네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ADH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소금에 의한 혈장 삼투압 증가분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2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은 C1하고 C2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2번은 이 친구고요. C1하고 C2 어때요? 혈장 삼투압이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 먹었을 때 오줌 생성량이 더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항인효 호르몬이 조금 더 덜 작용할 때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을수록 당연히 또 ADH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 물어볼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에서 소금 먹으면 ADH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잘 작용을 할 테니까 오줌 생성량은 아무래도 C1하고 C2를 비교하게 된다면은 C1일 때가 아무래도 오줌 생성량이 좀 더 많을 거고, 그 뒤로 이제 점점 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ADH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얘네들은 점점 적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얘네들도 틀린 말이다 체크하시면 정답은 기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생태계 문제인데, 생태계는 뭐 순이제하고 텃세 나왔네요. 둘 다 순이제하고 텃세 둘 다 개체군 내에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항상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접근하는 거 맞는다. 공간에 접근하는 거 맞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텃세가 이제 첫 번째 예시, 그리고 얘네들 순이제가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되겠네요. 기니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는 텃세의 예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나의 상호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 둘 다 개체군 내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거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니은에 해당하는 건 뭐 경쟁, 분서 뭐 이런 것들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디귿. 거북이의 성별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네들은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디귿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틀렸다라고 보는 거라서 3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IV가 엄청 오랜만에 수능에 나왔는데, HIV는 이제 면역결핍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거고, 얘네들 HIV에 감염되면 뭘 파괴시키죠? 보조 T 림프구를 파괴시키잖아. 그래서 이 보조 T 림프구가 사라지면 얘 때문에 이제 특이적 면역이 결핍된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면역결핍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이유였죠. 그래서 아마도 이 보조 T 림프구가 면역결핍을 일으키면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머지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해진다라는 특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서는 감기 걸리거나 폐렴 걸려도 그렇게 뭐 위험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면역력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였다면 이겨낼 병원체들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HIV가 초반에 많이 확 들어왔다가 얘네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복해 있다가 보조 T 림프구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면역 결핍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초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쭉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가 아마도 결핵에 발병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핵이 대표적인 감염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부터 봅시다. 결핵의 치료제 항생제, 결핵 세균성 질환이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HIV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맞는 말에 해당하는 거. 디귿 B는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B는 구간 1에서하고 2에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간 2에서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B는 구간 1에서가 높다라는 건 틀린 말이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억, 니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번은 세포주기 문제고요. 니은하고 디귿 보면 되겠네요. 일단 이런 문제 볼 때 항상 체세포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감수 분열인지 체세포 분열인지 중요하니까. 얘네들 S기네요. 그쵸? 그 다음 핵막이 관찰된다라는 건 간기의 한 종류인데 G2기, 분열기, M기 중에 하나니까 얘네들은 G2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S기, 여기가 G2기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도는 거겠죠? 이렇게 도는 거니까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니디 볼게요.
세포 주기는 일방향으로 틀린 말. 그 다음에 니은. 기역 시기에 상동염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요거는 이가염색체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이가염색체 얘기하는 거라서 체세포 분열에선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정답이겠네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감기에 속한다. G1, 니은, 디귿 다 감기니까 디귿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병원체 문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병원체에 어떤 항원에 얘네들이 특이적으로 작용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봐보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가슴샘이 없는 생쥐래요. 가슴샘이 없다라는 뜻은 얘 보조 T림프구, T림프구 계열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슴샘이 없으면 제대로 된 면역 반응이 그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T가 없으니까 얘네들 이제 당연히 이런 항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수 있고 면역계가 잘 일을 못하니까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번하고 2번에는 기역을 넣고요. 3번하고 4번에는 니은을 넣고 5번하고 6번에는 기역하고 니은을 같이 넣는데 여기에서 이제 2번, 4번, 6번에만 어떻게 한다? 보조 T림프구를 각각 주사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5번은 사실 T림프구가 없는 상태인 거고요. 얘네들은 T림프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표를 볼 때 이렇게 나눠서 비교하면 되겠지. 이제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T림프구가 있냐 없냐인 건데 사실상 T림프구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가슴샘이 없는 상태에서 T림프구를 추가로 안 넣어주면 면역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얘네들이 이제 그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잘 보면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으면은 당연히 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항체가 만들어져가지고 보조 T림프가 있으니까 당연히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서 형질세포 만들고 항체 만들어서 니은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니은에 대한 항체가 여기서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은 나 분명히 T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항원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얘네들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기역에 대해서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지만 니은에 대해서는 항체가 형성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기역이 있으면 죽는 거고 니은도 있으면 죽는 건데 니은은 우리 몸에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얘 항원 항체 반응 일어났죠. 그 이유는 뭐야? 이 보조 T림프가 있으면 니은에 대한 항체는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만 기역에 대한 항체는 어차피 만들 수가 없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은 니은에 대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니은을 제거했는데 왜 죽죠? 라고 한다면 기역은 항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기역 때문에 죽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리해놓고 아래 보시면 되겠죠. A는 기역이다. 여기서 기역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의 여부를 물어봤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 이 기역은 당연히 니은에 대한 항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니은, 다의 4번에서 이 친구죠? 얘네들 B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가 분화가 일어났다. 맞는 말이겠지? 항체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에서 6번 보시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적 방어작용, 기역은 아니지만 니은에 대해서는 방어작용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얘는 니은은 일어난 게 맞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라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으로 가봅시다. 10번은 이제 글루카곤 인슐린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가지 경향성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간에서 글리코젠 생성량,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양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혈중 포도당 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X를 투여했을 때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X를 투여했더니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가는 것도 줄어들고 혈중 포도당 농도도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뭐가 뭔지 지금은 모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둘 다 줄어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인슐린을 넣었을 때랑 글루카곤을 넣었을 때 비교를 한다면 글루카곤을 넣었을 때는 포도당도 많이 만들어지고 혈당량도 높아질 건데 얘네들은 반대잖아요. 그쵸? 얘네들 무엇을 넣었겠구나? 인슐린을 넣었겠구나. 그러니까 포도당도 잘 안 만들어지고 혈당량도 줄어드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유는 왜 올라가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네들 떨어졌잖아. 인슐린을 강제로 넣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후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혈당량이 떨어진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A, B가 구별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둘 중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가 혈당량일까, 뭐가 포도당의 생성량일까를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기 뭐 아래서는 안 물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긴 해요. 얘가 지금 원래의 평상시 양인데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얘가 아마도 혈당량일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우리가 인슐린을 주사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A가 혈당량이라고 치면 혈당량이 떨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혈당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B가 혈중 포도당의 양, 나중에 얘네 회복되겠죠. 그럼 얘네들도 다시 떨어질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포도당을 생성하는 양일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니디 봐볼까요? 혈중 포도당의 농도는 구간 1에서가 3에서보다 낮다라고 돼 있는데 1은 3에서랑 비교했을 때 혈중 포도당의 농도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지금 혈중 포도당의 농도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글리코젠에서 반대로 썼네요. 얘가 지금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혈중 포도당의 농도이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을 물어보고 있으면은 1번하고 3번 비교했을 때 3번이 더 낮아야 되겠죠? 둘 다 근데 사실 더 낮다고 볼 수도 애매하네요. 그쵸? A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1에서가 낮다는 건 틀린 말이 될 거고요. 혈중 인슐린 농도는 1에서가 2에서 비교하고 있는데 1은 정상 상황이고요. 2는 인슐린을 주사한 거거든요. 그럼 정상보다 당연히 주사한 직후에 인슐린이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슐린 농도는 1에서가 낮은 거는 맞는 말, 2에서가 높은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디귿,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구간 2에서랑 3에서를 비교하는데 구간 2는 인슐린을 주사한 직후예요. 그러니까 혈당량이 떨어져 있을 거고 구간 3에서는 이제 혈당량이 떨어진 게 이제 이렇게 효과가 나면서 구간 3에서는 다시 뭘 하고 있어? 이제 혈당량을 회복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혈당량이 회복되고 있는 곳에서 당연히 글루카곤이 좀 더 많이 나올 거라서 2보다는 3번에서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3에서보다 높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래프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물질 대사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기억,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작아지는 거니까 이화작용 맞는 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요소로 전환되는 거 효소.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는 효소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방이 세포업에서 사용되면은 노폐물엔 물과 이산화탄소, 그렇죠? 아미노산 아니니까 단백질 아니니까 암모니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2번부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12번에서는 이제 뭐 자극 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줬냐면 A하고 B에는 P에다가 그리고 C에다가는 Q에다가 자극을 줬고요. 4초 보고 있고 D1, D3, D5의 막전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하고 Q는 D2부터 D4에다가 자극을 줬다라는 거고 세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조건을 쌤이 좀 빼놨는데 A 조건이 아마 A가 속도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얘네들은 1 또는 2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또는 2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우리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80 그리고 마이너스 60의 막전이는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플러스 1, 3 플러스 1, 얘네들은 뭐 2 플러스 2,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2 플러스 2, 1 플러스 3, 1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동 시간하고 이제 그 활동 전이를 만든 시간들을 다 구분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부터 한번 차근차근 봐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D1하고 D5가 2하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뭐 A부터 볼 수도 있겠지. A의 속도를 아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거리가 2cm 떨어져 있다. 거리가 3cm 떨어져 있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막전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대칭성이 가능하냐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부터 일단 봐볼게요. A는 그래도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좀 편하거든. D1에서 자극점까지는 속도 일자리니까 아마 2cm 그리고 3cm가 각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D1에서 2cm 떨어져 있으면 여기여야 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D5에서 3cm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한 점에서 자극을 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시냅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의 지금 시냅스 방향이 이렇게 지금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역방향의 시냅스라서 넘어가질 못할 거라서 아무래도 기억이 멀쩡한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니은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가 없었다면 2초만 걸려야 되겠지만 얘네들이
조금 더 추가해서 시냅스의 효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자극을 줬을 때 여기다가 자극 줬다면 원래라면은 이제 2cm가 이제 끝에가 여기가 아니죠. 2cm니까 2초가 걸려야 되는데 시냅스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더 오래 걸렸구나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시냅스가 없고 여기는 시냅스가 있어서 이렇게 각각의 막전이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D3가 아마 P 지점이 자극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얘도 그러면 똑같이 막전이를 이렇게 줬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2 플러스 2가 가능하냐라는 것들을 또 쳐다보는 건데 여기는 이제 속도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시냅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C부터 보고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C를 보니까 마이너스 80이 두 개 나오거든요. D3에서도 여기에서 둘 다 마이너스 80이 나올 수 있으려면은 얘네들은 뭘 만족시켜야 돼? 가운데 D4에다가 자극 줘서 대칭성을 만족시켜야지만이 얘네들이 똑같은 막전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시냅스는 없어야 될 테니까 얘네들은 시냅스가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1cm씩 1초에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이 친구의 속도가 1이고 얘의 속도가 2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시냅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잘 보면 여기 D1에 마이너스 70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잘 보시면 얘네들 속도가 1이라서 여기까지 만약에 쓱 가고 싶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이게 3 플러스 1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70이니까 요게 아니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있어야지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쪽에다 시냅스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는 우리가 이 속도를 몰랐기 때문에 얘가 시냅스를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꼴랑 2cm를 오는데 속도가 2짜리인데 몇 초나 걸렸어? 2초나 걸렸잖아요. 그쵸? 얘 시냅스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냅스의 마지막 위치는 리을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냅스는 니은, 리을, 미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B의 이제 D1 지점이죠. 그러면 자극점이 여기고 속도가 2니까 얘네들은 1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갈 거라 아마 마이너스 80 이렇게 때려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시고 보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A는 플러스 30이다. 틀린 말이죠. 기억은 틀린 말. 그 다음에 니은, 미음의 시냅스가 있다. 미음의 시냅스가 있죠. 그렇죠. 기니, 디리, 미비 해서 니은, 리을, 미음에 있으니까 미음의 시냅스가 있다라는 건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가가 3일 때 B의 D5. B의 D5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여기잖아요. B의 D5. 여기서 자극 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는 게 지금 여기서는 시냅스가 걸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는 거야? 요거 찾는 거죠, 요거. 그렇죠. B에서 D5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로 변하지 않을 테니까 3초일 때 관찰하면은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무슨 막전이겠구나, 탈분극의 막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디귿까지 맞는 말 해서 정답은 4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도 한번 보시죠. 13번은 사실 이게 분수꼴 조건에서 원래 좀 복잡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뭐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얘는 좀 숫자가 이게 눈에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좀 뻔하게 보이는 친구들이라서 숫자를 그냥 때려박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래도 좀 차근차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기억은 마이너스 D, 니은은 플러스 D, 그리고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는 지점이라서 얘네들 변화량이 기억 빼기 디귿, 기억 빼기 니은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D 디귿도 마이너스 2D의 변화량입니다. X의 길이도 마이너스 2D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딱 봤을 때 AD의 길이가 1.6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T1일 때랑 이제 기억 빼기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T1, T2, T3가 각각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살짝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 X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니디를 좀 정리를 해보셔도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X가 나오면 X하고 A대를 항상 합치면 X하고 A대의 결합으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기억의 길이를 제일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얘에서 얘 뺀 다음에 반땅하면 딱 기억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게 이 T1일 때거든요. T1일 때 A대가 1.6 어차피 동일할 거기 때문에 빼면 1.8이고 절반하면 0.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0.9인데 얘네들 분수꼴이 사실은 이걸 풀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얘네들의 변화량의 B를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애들의 관계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자리에 0.9가 들어간다라는 게 확정이기 때문에 얘네들 니은하고 디귿을 적당하게 더했을 때 3.4의 길이가 나올 수 있으면서 동시에 AD의 길이가 1.6이기 때문에 이 니은 디귿의 범위가 1.6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숫자 범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억지로 강제로 맞췄을 때 이게 0.9가 들어가면서 약분이 되면서 깔끔하게 나오려면 디귿이 0.8에 니은이 0.4 하면 뺐을 때 0.5 나오고 0.8 나오는 걸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랑도 잘 맞아? AD의 길이가 1.6이라는 거랑도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한번 살려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 아래쪽에서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풀이 방식은 마이너스 2D의 변화량, 마이너스 2D의 변화량이니까 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L을 알고 싶으니까 얘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점프 뛰어서 한번 가볼게.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거냐면은 8분의 5라는 값은 원래라면 뭐였었고 0.8분의 0.5라는 값이었는데 얘네들이 뭘 했을 때 변화량 마이너스 2D에 마이너스 2D의 변화량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 반영을 시켰을 때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4분의 1이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0.8 빼기 얘네들 뭐 2D 그 다음에 0.5 빼기 2D 이렇게 했을 때 얘가 4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D 있냐라는 거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고 그랬을 때 이 D값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걸 찾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게 정답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들이 예쁘게 잘 나와야 되고 이제 그 수능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에 한해서는 얘네들이 그 소수 둘째 자리를 내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긴 해가지고 문제에서 눈에 잘 안 보이면 얘네들을 조금 변형시켜가면서 마이너스 D 플러스 D 마이너스 2D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서 얘네들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2D라는 값이 여기서 D 값이 아마 0.1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4 얘네들이 0. D값이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0.8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D가 이제 수축일지 이완일지에 따라서 D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면은 2 빼기 8D는 0.8 빼기 2D 이렇게 되고요. 6D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니까 D가 0.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0.1이 되고 얘네들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0.4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D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이제 얘네들이 숫자가 눈에 보이면 얘네들 줄여가면서 해봐도 돼요. 0.8, 0.5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바꿔서 해봐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D값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가 디귿이 0.4로 변한다는 뜻이니까 D값은 0.4일 거고요. 0.4 변했으니까 0.2 그리고 0.2만큼 변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얘가 중간일 거라서 0.8, 0.5, 0.6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숫자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게 떠오르면은 바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잖아. 그래서 보이면 써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L 찾아야겠죠. L이라고 하는 값은 얘네들이 지금 이게 AD는 어차피 1.6으로 고정일 테니까 이거 2배 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잖아. 얘가 3.0이다 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D값이 0.2였으니까 3.0, 3.2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기니디 봅시다. H대의 길이는 T3일 때가 이거 디귿이죠. H대는. T3일 때가 0.2 짧다. 0.4가 짧으니까 틀린 말.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T1일 때 니은의 길이의 2배이다. 맞는 말. T3일 때 이렇게 해서 4분의 1 L인 지점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T1부터 그러니까 G1으로부터 G2까지 보는 게 4분의 1에 3.0이잖아요. 이게 아마 0.75 이렇게 나올 거잖아. 이게 4배 해야 되는 거니까 3.0 나올 때 그럼 0.75면 얘네들의 기억 길이가 0.7이니까 기억은 넘어가서 아직 니은에 해당하는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니은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니은만 정답이다 라고 확인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이제 그 세포분열 문제고요. 세포분열에서 상념색채 조건에 이제 요즘에 엄청 잘 나오는 OX표랑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선생님이 그림만 갖고 와가지고 얘가 상념색채 유전일 거고요. 서로 다른 상념색채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G 원기, 그 다음에 한 개가
G1기 하나, G1기 하나에서 1번에서 한 개, 2번에서 한 개, 3번에서 한 개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나다라 중에 하나고요. 요거 여러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요. 일단 한 사람의 세포면 얘네들이 모든 사람이 어차피 G1기는 동일할 거 아니야. 그래서 G1기를 찾고 가는 게 좀 편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G1기를 상념색체에서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념색체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잘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볼 거고요. 얘네들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A, 스몰 a, B, D래요. A, 스몰 a, B, D. 그럼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일단 상념색체 조건이니까 반대되는 유전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다 존재하잖아. 이렇게 하나씩은 적어도. 그러니까 기니디리가 다 있었다는 뜻이죠. G1기에. 그래서 이렇게 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은 있어야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겼던 애가 기억이 사라지거나 니은이 없어지거나 디귿이나 리을이 없어지는 세포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은 얘네들 전부 다 N이란 뜻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N이라서 그러면 이제 둘 중에서 무엇을 가질까라는 것을 구분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상태의 세포에서는 우리가 N의 뚱땡이랑 N의 홀쭉이 이렇게 있는데 N 상태의 세포는 사실상 N의 뚱땡이냐 혹은 생식세포냐를 구분을 했을 때 얘가 0하고 2를 쓸 거냐 숫자를 0하고 2를 쓸 거냐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찢을 때 이 상태를 좀 고민하면서 찢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확실하게 찢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쉬운 게 이 친구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A, B, D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111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생식세포일 거고요. 생식세포. 그 다음에 여기서 A, B, D가 있으니까 여기 숫자에서 이 OX표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공통된 정보들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뭘로 가져가야 돼? O냐 X냐로 가져가는 거거든. 다 있잖아. 그럼 A하고 D가 있는 거니까 동그라미가 A하고 D가 두 개가 쳐져 있어야 돼서 얘네들이 A 또는 D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정하고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얘네들을 이제 뭘로 보는 거야? 이게 OX 패턴이 나오니까 대문자 A하고 대문자 스몰 B가 있을 때 요거 두 개는 무슨 관계야? 대립 관계잖아.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의 특징을 이용해서 N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립시켜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대립 유전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의 세포의 상념색체니까 빵빵이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디귿은 N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다 대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도 당연히 대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여기에 대립 유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 표에. 그래서 기니디리 중에서 대립 유전자가 없는 디귿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대문자 D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얘가 스몰 A가 된다면 스몰 A랑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얘가 대문자 A, 스몰 A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대문자 A가 되고 얘가 스몰 B가 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뭐가 다 나오는 거야? 얘네들의 유전자의 조합이 다 나오는 거야. 어차피 다 N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어차피 뭐야? 다 상념색체이기 때문에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하나는 가져야 되는 거라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A에 대문자 B에 스몰 D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네들 두 개, 빵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가가 될 겁니다. 가는 뚱땡이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A에 그리고 스몰 D, B가 없으니까 대문자 B에 그리고 대문자 D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라서 얘네들을 개수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두 개, 그럼 빵 1,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생식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대문자 A가 없네. 스몰 A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몰 A가 있고 스몰 B가 있고 얘네들의 개수가 이미 하나가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 D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없다라고 체크해주고 스몰 D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잘 보니까 A도 대소문자, B도 대소문자, D도 대소문자가 다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친구였었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얘네들 뭐 하라는 뜻이야? 조합 찾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합 찾아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묶었을 때 얘가 지금 세포 분열 한 번에 빵 해가지고 두 개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묶었을 때 합쳤을 때 이 예쁜 유전자형이 그대로 다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아마 G1기 1번에서 유래한 두 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구별하는 방법은 얘가 지금 A 세포가 아마 여기 있다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A가 가나다라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지금 뚱땡이거든요.
뚱땡이. 근데 쌤이 아까 써놨잖아. 나는 생식세포고 얘는 2개씩까지니까 얘네들은 뚱땡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가세포가 뚱땡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에서 유래한 게 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네들 자연스럽게 나가 이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하고라는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니디 한번 봐볼게요. 기억, 리을은 A이다. 틀렸고요. 1로부터 다가 형성되었다. 1로부터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B에서 B가 누구죠? 이 친구죠. 이 친구인데 A가 지금 얘거든요. A, B, D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네들은 A하고 스몰 b하고 대문자 D를 가집니다. 얘네들 대문자 A하고 뭐 이렇게 개수 물어보는데 대문자 A 없어요. 스몰 A 없어요. 스몰 b 2개, 스몰 대문자 d 2개 이렇게 있겠죠? 뚱땡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4이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OX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대립관계 찾는 거랑 홀쭉이 뚱땡이 구분하는 거랑 조합 찾는 거랑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상념색 채울 때는 지원을 찾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놓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얘도 이제 쌤이 좀 조건을 좀 중요한 것만 써놨는데 얘는 뭐 연관도 없고 그냥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야? HRT 뭐 DEF 하라는 거 아닌가? 얘네들 복대리비전 2개 나와 있는 거고요. DEF, HRT 둘 다 표현형 3가지니까 얘네들 이제 가하고 나에 대한 뭘 찾으라는 거야? 우열관계를 찾으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DEF랑 HRT.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봅시다. 1과 3 사이에서 얘가 태어날 때, 요렇게 태어날 때 얘네들의 유전자형이 DDTT인 사람과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인데 이때 이게 16분의 9잖아요. 근데 이게 복대립 유전에서 얘네들 단일 인자 유전에서 16분의 9라는 거는 아마도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4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서 이영접합끼리 만날 때. 두 번째는요, 복대립 유전에서 어떤 케이스냐면 쌤이 그냥 임의로 정할게요. DEF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D와 D가 우성, 제일 우성인 게 하나씩 공유할 때 또는 두 번째 1등이 없고 D가 아예 없고 EF 이렇게 만날 때는 얘네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대립 유전만 보고 있고 4분의 3이 나오려면 결국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성인 애 있죠. 이 걔네들 중에서 우성인 애를 이 두 사람이 하나씩만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4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D로 나오고 싶은 게 있고요. 얘 둘이 보면은 D가 이미 여기 하나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공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억과 니은은 다른 기호니까. 그러면 D하고 E 중에서 얘로 똑같은 확률이 4분의 3이어야 된다면 우성인 애들로 하나씩 갖고 있을 때 똑같은 게 나올 확률이 무조건 4분의 3이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E가 들어가냐 D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E가 제일 우성이면 D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D가 여기에 무조건 하나가 공유되어 있으면서 이 니은은 E 또는 F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지 무조건 D로 얘네들이 제일 우성이 4분의 3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체크해 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4분의 3이 또 나와야 되잖아. 그치? 여기 보면은 리을하고 R, 그 다음에 H하고 T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하고 T 그리고 R하고 리을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R은 공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R은 아마도 우성은 아닐 거고 이게 H하고 T 중에 하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아마도 얘네들이 이렇게 4분의 3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2하고 4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도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얘 9가지잖아요. 독립이니까 아마도 3 곱하기 3일 거고요. 복대립 유전에서 3가지 표현형이 나오기 위해서 특히나 무엇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우열이 분명할 때 3가지가 모두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그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강조하냐면 열성인 애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성은 무슨 접합에서만 나타날 수 있어서 동형접합에서만 나타날 수 있어서거든요. 잘 보시면 H하고 리을 그리고 R하고 미음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H하고 리을 그리고 R하고 미음이 있을 때 얘네들이 무슨 접합이 가능해야 돼? 동형접합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형접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조합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한 쌍은 무조건 동형접합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하면서 저기 HRT가 누구인지 그리고 DEF도 마찬가지로 누구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D가 제일 우성이고요. 제일 꼴등은 동형접합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 E하고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D하고 디귿인데 이 두 개를 만나게 했을 때 D는 어차피 동형접합 안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져도 어차피 세 가지가 못 나올 테니까 여기서 동형접합이 될 수 있는 건 무조건 무엇이어야 되는 거야? 디귿이 무조건 동형접합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무조건 동형접합이 되어야 되는데 니은하고 디귿은 다른 기호니까 동형접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디귿이 무조건 2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형접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강제로 F로 설정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기억하고 니은도 다르니까요. 그쵸? D가 이미 들어갔죠? 그러면 F가 되면서 얘네들이 E가 제일 꼴등, F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나오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호도 잘 봐야 돼요. 같은 건지 다른 건지가 이 복대립 문제에선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HR도 한번 봐보죠. 일단 리을은 얘들아 이 H하고 T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정해놨어요. 그쵸? 아까 우리 봤을 때 H하고 T 중에 제일 1등인 애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쌤이 아까 요거를 안 썼구나. 이게 지금 T로 똑같을 확률이죠? 그쵸? 요거를 쌤이 빼먹었네. T로 똑같을 확률이니까 얘도 아까처럼 T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라 얘가 H일 수가 없겠네요. 얘가 T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T가 제일 왕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H하고 R만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리을이 T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 만났을 때 얘는 T가 될 수가 없죠. 얘 제 우성이기도 하고 리을이랑 다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돼야 돼? 동형접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R이라는 건 동형접합이 안 만들어지니까 얘가 H가 되면서 H가 꼴등이어야 세 가지가 나오겠구나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 봅시다. 기억은 D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H는 R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H는 완전 우성 아니죠. 그 다음에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2와 같을 확률. A가 2와 4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2와 같을 확률 찾으라고 하네요. 얘네들 지금 그러면 F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T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났을 때 F로 나올 확률은 얘네들 F2로밖에 안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F2로밖에 안 태어나니까 얘 4분의 1이고요. T로 태어날 확률은 T가 제일 우성이니까 2분의 1로 태어날 거라서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기억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이 과정이고 살짝의 이제 방향구가 섞여 있는 천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림은 어떤 군집에서 방향구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빈도, 개체수, P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빈도부터 차근차근 봐볼까요? 39, 32, 22, 7인데 이게 다 더하면은 뭐 71에 78, 100이라서 이게 그냥 이 수치 자체가 그대로 그냥 뭐라고 보면 되겠어? 상대 빈도랑 같은 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 더했을 때 1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00%로 환산을 했을 때 얘네들은 상대 빈도와 같은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에서의 상대 밀도가 5이다 라고 돼 있네요. 이게 지금 4번인데 얘가 상대 밀도잖아. 5%잖아. 이게 6마리다 5%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5%, 얘네들은 3배니까 15%, 얘는 6배니까 3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은 이제 50%이기 때문에 얘도 50%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50%를 차지하려면 이게 6마리당 5%니까 60마리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A는 60마리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P도 다 더하면 100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 80에 90이고요. 얘네들 5니까 얘는 5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 P도 구할 수 있고 여기 노랗게 써놓은 게 상대 밀도니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1과 2가 지금 양수고 그 다음에 3과 4가 화렵수, 음수라고 돼 있는데 양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죠. 개체수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양수림하고 음수림 중에서는 아마도 양수림에서 얘네들을 관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이 봐볼게요. 기억은 B이다. 틀렸고요. 니은 A 더하기 B는 65이다. 60 더하기 5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1이다 라고 돼 있는데 볼까요? 이거 빈도 1등 얘가 플러스 7만큼 크죠? 그 다음에 2번은 얘가 플러스 20만큼 크고요. 얘네들은 얘가 지금 플러스 16만큼 크니까 그거 다 합치면은 1번이 제일 클 수밖에 없겠다. 이게 나머지는 너무 작아서 비교할 필요가 없고 좀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그래도 빈도 밀도가 1번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1번이 맞는 말이다. 정리하시면은 4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염색체 연관이네요. 그리고 클라인펠터가 나와 있는데 클라인펠터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클라인펠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요 말이에요. 요 말. 난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클라인펠터가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제 여기서 난자 형성 과정이라고 그랬고 지금 여자가 이렇게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두 명이라서 둘 중 한 명가 엄마거든요. 둘 중 한 명이 엄마고 여기서 클라인펠터가 지금 이상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정상이니까 남자에서 딱 한 명만 클라인펠터로 이상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무조건 정상인 사람들이야. 근데 이 두 정상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할 거냐면은 여자의 X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클라인펠터가 생기면 사실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일단 여자를 봤을 때 여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X 염색체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남자를 낳으면 두 사람을 낳는 거야. 요렇게 생긴 남자 하나랑 요렇게 생긴 남자 하나. 쌤이 이걸 색깔을 구분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연관이 들어가면 연관의 형태가 다른 두 염색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남자가 딱 태어날 거야. 혹은 유전자의 개수가 다른 두 남자가 태어날 건데 여기서 클라인펠터가 생기면 이렇게거든요. X 염색체 엄마 쪽에서 형성 과정에서 난자가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냐 2분열에서 이 비분리가 일어나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똑같은 걸 몇 개씩 주는 거야? 두 개씩 주는 거고요.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클라인펠터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엄마가 X 염색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엄마의 2분열 비분리로 클라인펠터 자식이 만들어지면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 쌍 중 하나를 골라서 몇 배를 해서 주는 거야? 2배를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의 X 염색체 유전자, 클라인펠터인 친구의 X 염색체 유전자는 무조건 짝수 개수의 유전자만 가질 수 있어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두 개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똑같은 염색체가 두 개니까. 그래서 홀수가 들어있는 것들은 클라인펠터에서 2분열 비분리 클라인펠터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2분열이 아니라 1분열 비분리라면 얘네들을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표현형이 엄마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유전자의 개수가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에만 얘네들이 1분열 비분리로 만들어진 클라인펠터 증후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지금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들 그리고 클라인펠터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남자가 지금 4명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은 남자 아버지겠지. 그리고 누구는 한 명은 클라인펠터인 사람일 거고 그러면 나머지 남자 2명이 뭐야? 정상인 남자 아들이 2명이 있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정상 아들이 둘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보시면 얘네들인 거지. 얘도 이 그림에 있다라 이 표에 있다란 뜻이고 정상 남자 얘도 여기 있다란 뜻이고요. 클라인펠터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2분열 클라인펠터면 정상 남자의 딱 몇 배가 되는 2배가 되는 애가 뭐가 있어야 돼? 클라인펠터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2분열 클라인펠터가 되려면 짝수 개수가 X 염색체 유전이어야 된다 그랬죠? 홀수인 것들은 X 염색체 유전이 될 수가 없고요. 얘가 만약에 2분열 비분리로 만들어진 클라인펠터려면은 얘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짝지어서. 왜냐면 1 박혀있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빵빵 이것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는 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엄마 쪽에서 이렇게 하나 받는 거고 얘랑 똑같은 뭐가 있어야 돼? 아들이 한 명 정상인 애가 있어야 돼. 두 개가 똑같이 2배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빵빵이가 2배 하면 그대로 빵빵인데 얘네들 빵빵이가 있어 없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가능한 표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됐을 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정상 남자애가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2배 되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근데 2형이면 1형인 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 남자애 둘이랑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그리고 엄마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A하고 B하고 D 중에서 X 염색체 유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X 염색체가 뭐든지 간에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정상 아들 2명의 X 염색체 유전자는 이걸 그대로 합치면 누가 나와야 돼? 엄마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클라인펠터의 유전자랑 개수가 똑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출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정상 남자 고르고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고르고 했을 때 얘네들의 조합을 맞출 수 있는 게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가능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여자가 A하고 B하고 D 이렇게 있을 때 이 개수들이 남자 쪽에서 두 사람 골랐을 때 더하면은 정상 남자 둘이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더했을 때 A, B가 X 염색체라고 해봐.
그럼 이걸 더했을 때 10이나 12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만약에 니은이 엄마하고 이 둘이 정상인 두 남자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클라인펠터가 2분열 클라인펠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열 클라인펠터 11자리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 엄마랑 똑같은 애가 있으면은 얘가 클라인펠터면 나머지 애들이 이 정상 남자 두 명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A하고 B가 연관인가, A하고 D가 연관인가, 또는 B하고 D가 연관인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는 A하고 D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어떤 식이 이제 보이는 거냐면 여기서 A하고 D가 이제 둘 중에서 둘 다 어차피 A하고 D를 하나씩 가지잖아. 이 말은 여기서 이렇게 이 A하고 D가 하나씩 있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한 두 남자를 더했을 때 A의 개수와 D의 개수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고 클라인펠터는 얘랑 똑같은 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1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렇죠? 얘가 클라인펠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상 남자는 아들 2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둘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10에 01 그리고 01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아들 1명이에요. 10하고 01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11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이제 좀 접근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네들 가계도를 살짝 그려볼게요. 요거 색깔로 표시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가 조금은 그래도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가계도를 살짝 그려보면은 이제 아들이 정상 아들 2명에 그 다음에 딸 1명에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1명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클라인펠터 같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어차피 이형접합이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의 연관이 10과 01의 조합으로서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A하고 D를 둘 다 가지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네들 상인 연관으로 가져야지 요걸 받은 아들은 A하고 D를 받은 아들은 스몰 a는 없고 대문자 D는 있으니까 0, 1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나는 아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이 한 명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이런 아들도 한 명 있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디귿인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클라인펠터는 요거를 엄마 거를 1분열 비분리로 몽땅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친구라서 11 이렇게 가지고 있는 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요게 이제 미음으로 정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걸 체크해 봤을 때 이제 얘네들 그럼 누가 맞는 건데? 라는 힌트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힌트는 바로 B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는 상념색체 유전인데 B가 지금 이 10이라고 돼 있는 게 이 디귿이 대문자 BB를 가져버려서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되는 사람들은 뭘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 대문자 B는 하나씩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 B가 없는 애는 부모님이 될 수가 없어서 얘가 니은이고 얘가 기억이 되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스몰 BB를 가지는 애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스몰 B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버지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스몰 BB가 아니라 대문자 B가 하나 있는 게 아버지여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리을이 되면서 이 친구가 비읍이 이렇게 되면 스몰 A 빵 대문자 D가 하나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수들이 다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대문자 A와 대문자 D의 이런 조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딸도 이렇게 어머니랑 똑같이 상인 연관인 걸로 가지고 오면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분열 비분리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보기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미음은 아버지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감수 1분열 비분리,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기억에게서라고 돼 있는데 기억 이 사람이죠. 기억은 A하고 D가 상인 연관이기 때문에 저 소문자, 대문자를 섞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니은만 갖고 니은만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그렸던 X염색체의 그 조합을 잘 생각해야지 좀 가정 없이 그래도 우리가 막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 않고 얘네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 나와 있고 그림 나와 있네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 조건이 또 있었냐? H하고 T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체 P하고 Q가 있죠? P하고 Q가 있고요. P가 수컷. 그리고 Q가 암컷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 X하고 Y 중에 하나가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그 숫자부터 좀 찢어볼까요? 1번은 H하고 T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 당연히 스몰 t가 1이어야 될 거라서 2 더하기 1에 0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 세포 G원기네요. 2하고 1이 둘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1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G원기고요. 얘네들은 HH에
스몰 t에 하나 몰라요. 대문자 t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스몰 t는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번은 숫자가 빵빵이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2 더하기 빵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들 빵빵이 들어가고 h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이 세포들 중에 얘네들이 둘 다 왼쪽에 있는 건가? 가하고 나는 1, 2, 3, 4 중에 하나. 얘네들은 2n의 뚱땡이. 얘네들은 n의 홀쭉이 생식세포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후보를 좀 정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일단 en 뚱땡이면은 h하고 대문자 t 있고 여기 뭔지 모르고 여기 뭔지도 모르니까 사실상 우리가 얘는 2번도 되고 4번도 될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면 빈자리에 h하고 스몰 t 하나씩 있으면 4번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하고 대문자 t잖아요. 여기 대문자 t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y일 수도 있는 거고 스몰 h 대신에 다른 걸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것들 확인하면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안 되구나. 쌤이 잘못 봤네요. h가 요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h가 여기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라서 스몰 h가 4개거나 아니면 대문자 h가 더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이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네들 4번으로 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4번으로 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n의 홀쭉이거든요. 홀쭉이는 숫자를 0 또는 1 이렇게 두 개지만 가질 거야. 생식세포니까. 그래서 얘네들 2번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개 더해서 4가 되는 것도 생식에선 말이 안 되니까 얘네들 3번으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h가 있으니까 스몰 h가 없는 건 당연할 거고요. 스몰 t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암컷과 수컷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번 같이 고려하면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몰 h하고 대문자 t가 이미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저것도 좀 찢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h하고 스몰 t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 그래서 이게 스몰 h, 대문자 t가 이미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2 더하기 2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는 대문자 h, 여기에는 스몰 t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y염색체면 말이 안 될 거라서 기억은 x염색체, 얘네들은 y염색체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EN이죠. 얘네들은 H하고 스몰 h, 대문자 t, 스몰 t일 거고요. 이 둘이 서로 다른 개체일 거기 때문에 얘는 Y 줘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접합이야? 동형접합이니까 대문자 H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내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Y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Y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3번 세포를 얘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N의 뚱땡이가 2번인가요? 2번만 우리가 잘 모르는 건가? 2번은 스몰 h를 갖고 있습니다. 스몰 h를. 근데 스몰 h를 이 친구는 못 만들지? 대문자 h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번 만들어준다? 2번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스몰 h에 대문자 t가 있어야겠죠? 스몰 t가 없으니까 대문자 t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1, 2, 3, 4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얘네들 그러면은 얘가 수컷, 얘가 암컷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는 P이다. 나는 3번이고요. 3번은 P 거네요. 그 다음에 1과 3의 핵성은 같다. 1, 2n이고 3은 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T에서 DNA 상대량은 2와 4에서가 서로 같다. T의 DNA량 2번. 이 친구. 얘네들. 근데 얘네들 뚱땡이니까 2개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이 친구죠. 얘네들 4번은 얘도 뚱땡이거든요. 대문자 T 2개만큼 있을 겁니다.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 디귿 정답 3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9번 봐볼 건데 19번에서는 이제 A하고 B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억 니은 쓰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기억하고 니은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일단은 A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시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가 이제 우열관계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 표부터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성부터 볼게요. 대문자 B가 우성이라서요. 얘네들 일단 2, 4, 5에서 걸려있는 거 체크해보면 2번, 4번의 기억 니은, 5번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문자 B가 있을 때 2번에 병 안 걸렸잖아. 그치? 대문자 B, 우성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은 대문자 B가 있고 얘네들은 B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빵이 돼야 니은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대문자 B가 정상이고 스몰 b는 이제 열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번에서 얘네들이
1이냐 2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게 우성일 때 2는 항상 이게 동형접합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얘네들 부모님을 쳐다보면은 대문자 비비가 모순된다라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1이 되면서 니은은 0, 디귿은 1, 기역은 2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네들 여기 5번에 스몰 AA네 얘네들 정상이 열성, 병이 우성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얘네들이 연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연관을 이용해서 빠르게 X염색 체인지, 상염색 체인지를 확인해가지고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는 남자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열성이나 혹은 동형접합을 사용해서 연관을 빠르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성상 모르니까 쌤이 여자만 쓸 거고 남자는 한 자리 비워둘 거예요. Y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동형접합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5번부터 쓰시죠. 5번은 다 하니까. 5번은 스몰 a의 대문자 b니까 이런 식으로 스몰 a의 대문자 b가 하나 들어있는 친구고요. 5번을 아니까 2, 3번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려 있는 사람이고 대문자 b가 하나 있으니까 정상 유전자 하나 있어야 되고 대문자 b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스몰 a가 이게 둘 이게 같이 있을지 따로 있을지 이게 얘인지 얘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3번을 보시면 얘네들이 이 스몰 a하고 이제 대문자 b가 어디서 왔을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이 스몰 b가 니은이라서 얘가 지금 3번에서 이게 열성이 동형접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기억 걸렸으니까 a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연관 하나가 공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형접합을 잘 사용하면 여기 스몰 b가 여기 스몰 b 하나 있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줘야 되니까. 그래서 3번이 스몰 a의 스몰 b가 된다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스몰 a가 이렇게 왔으니까 스몰 a 대문자 b는 하나는 2번한테서 받은 거겠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번하고 4번 쪽도 한번 봐보면 A가 대문자 B가 없으니까 스몰 BB 이렇게 하나 때려주시고 여자죠. 여자니까 쌤이 2개 그냥 써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대문자 B가 없어요. 4번도 그러면 스몰 BB에 이렇게 돼 있고 아까처럼 기억이 걸려 있으니까 대문자 A 하나 있어야 되겠죠. 대문자 A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1번은 스몰 a하고 스몰 b만 가질 수 있는 친구예요. 열성이니까. 그래서 스몰 a하고 스몰 b가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A, BB거나 Y거나 할 거기 때문에 뒷자리는 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 연관은 확정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스몰 AA, BB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조건 하나는 줘야만 합니다. 저게 대문자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문자 A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가 대문자 A가 들어가게 되면 되고요. 6번까지 쓰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6번은 스몰 A가 2개 그리고 정상이니까 대문자 B 1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체크를 할 때 이 연관 문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C가 남자인 거니까 성염색체를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보통의 이런 중간에 부모님을 이렇게 숨겨두는 경우에서는 3세대 자식들을 2세대를 건너뛰어서 1세대에서 유전자를 어떻게 받았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3세대에 있는 이 연관의 형태를 알고 있는 것이 이 2사람, 3사람, 4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요게 왼쪽 동네에서는 여기 대문자 B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게 얘네들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스몰 AB를 누군가한테는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대문자 B가 정상이기 때문에 1번은 여기에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는 이미 스몰 BB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스몰 A하고 대문자 B는 무조건 누구한테서 받았다? 오른쪽에 이 사람한테서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 스몰 A, B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엄마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빠한테 받았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C가 남자인데 아빠한테 뭘 받았어? 염색체를 받았잖아. 그치? 이게 성염색체이면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얘네들 가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확인하라는 뜻이겠죠. 가나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은요. 가만 발현되려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어야 되고요. 나만 발현되려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가나가 모두 발현되려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얘네들을 이제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저거 A는 정해졌네요. A는 얘죠. A는 스몰 A, 대문자 A에 스몰 BB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대문자 B를 가질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C일 수밖에 없는 거라 얘가 대문자 A를 하나 더 가지려면 엄마 쪽에서는 요걸 받아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B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A, B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형접합인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가져야 되고 1번은 상념색채 유전이니까 동형접합으로 가져야 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아마 2번의 뒷자리는 알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스몰 a가 정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만 뒤에가 대문자 b일지 무엇일지는 확인할 수가 있네요. 대문자 2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스몰 b까지 써주시면은 하나까지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보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보기는 가는 우성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이 가계도에서 스몰 b가 기억이 몇 개였죠? 2개였네요. 그러면 2개인 사람이니까 b가 스몰 b가 2개인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되니까 얘네들은 4사람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6 여기 눌러버렸네. 여기 가하고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동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가하고 나가 모두 발현돼야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이겠네요. 연관을 고려하면.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면은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확인해 볼 텐데요. 나와 있고요. 이게 탈질소하고 뭐 질소 고정 나와 있네요. 간단하겠죠? 보시면은 얘네들 이제 질세균이 고정 관여한다. 암모니움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질소 고정은 당연히 세균이 관여하고요. 탈질산화도 세균이 관여할 겁니다. 그다음에 암모니움으로 바꾸는 건 질소 고정이 이제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2개인 게 고정, 이게 탈질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겠네요. B는 탈질산화 틀린 말,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 고정 세균, 질산화 세균은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기억. B가 탈질소나 맞는 말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니디로 확인하시면 정답은 5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번까지 풀어봤는데 아마 이제 그 세포 분열 파트가 이번에 원래 나오던 세포 분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가 있고 아마 일반적인 사람의 유전 그 아까 복대립 나왔던 문제들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클라인펠터 문제라든지 앞에 가계도 문제를 엑시엄스키 연관으로 막 풀다가 아마 실수를 해가지고 틀렸을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쉽게 나오다가 이제 뭐 커트가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모의고사로 나오다가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서 좀 당황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잘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잘 활용해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친구들은 뭐 수능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앞으로 입시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그 다음 좋은 입시 결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